안녕하세요. 에드의 책 읽어드리는 ASMR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난 첫 영상에 이어서 안상현 작가님의 네가 혼자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다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길 바랄 뿐 아직 아무것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대 나를 놓지는 마세요. 앞으로의 남은 순간들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니까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일이 두렵다면 언젠가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다. 하고 싶은 일 없이 살아온 게 너무 후회돼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시도해보지 않아서 현재 저는 새롭게 도전하는 게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반대로 묻고 싶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에 많이 도전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떠한 일을 하든 문제는 산적해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 또한 모든 상황에 존재한다. 그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손과 발이 묶이고 만다.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깎아내리지 말자. 세상에 헛된 경험은 없다는 말처럼 일단 해보자. 다가오지 않은 일을 속단하지 않고 일단 해보는 용기. 그것이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으로 마지막인 것처럼 노력하는 마음에 절실함이 더해진다면 그 어떤 힘보다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종종 깊은 고민에 빠져 있거나 눈앞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는다. 요즘 너무 불행해요. 저는 하루하루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 속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누군가로 인해 행복해지거나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을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냈기 때문이다. 행복은 결코 남에게 기대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기억하자. 고민 때문에 힘들고 내일이 막막할지라도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내가 언제 행복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라. 누구든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나는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목적지로 가는 표를 미리 끊어 놓는다.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끌어모아서 분주하게 표를 예약했을지라도 그 후에는 떠나는 날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하며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비록 여행이 대단하거나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여행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면 평소와 다름없이 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여행이라는 이벤트로 일상 속에 활기를 불어넣었듯이 꿈과 목표를 삶 곳곳에 잡아두는 것만으로 지루한 인생을 설렘과 두근거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취미로 쓰기 시작한 일기가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좋아서 들었던 노래 덕분에 작곡을 시작할 수도 있듯이, 거창한 꿈은 아니더라도 나만의 목표가 있다면 돌아봤을 때 꽤 멋진 여행이었다 라고 인생을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처음에 덧셈을 어려워했지만 어느덧 곱셈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미숙하고 어색했던 일에도 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세웠던 기대치 때문에 나를 미워할 이유는 없다. 조금은 서툴고 부족했던 것도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정답이 없는 기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 외로운 감정이 가득한데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것.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정작 두려움에 망설이는 것. 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건데 나를 생각하는 일도 필요하다 느끼는 것. 예전과 달라진 나라고 믿었지만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나를 보는 것. 이런 기분에 정답은 없겠지. 다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 꾸준히 괜찮아지도록.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다닌 지 한 달. 다시 한번 진단도 받고 상태를 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한의원으로 향했다. 뼈의 위치가 다시 치료받기 전처럼 원래대로 많이 돌아온 상황이에요. 한 달 전 치료를 받은 후 나아진 것 같은 느낌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자리 잡았던 뼈이기 때문에 꾸준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세의 잘못됨을 떠나서 뼈도 새로운 환경을 꺼리고 원래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좋아해요. 신경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훈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였지만 의사의 설명은 지금의 나와도 너무나 닮아 있었다. 요즘의 나 또한 새로운 것은 꺼리고 익숙한 것만을 추구했으니 현재 내 모습의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고 겁내며 쉽게 지치곤 했다.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면 될 줄 알았던 아니란 심보는 겉도 속도 돌보지 못한 결과 앞에 호련히 무너졌다. 스트레칭 하듯 유연해지는 연습을 해야겠다. 낯선 쪽일지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면서 조금씩 꾸준히 내가 괜찮아지도록. 해낼 수 없는 계획에 붙잡히기보단 작더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질 것. 여러 사람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기보단 내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집중할 것.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것. 최소한의 대책.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보험을 들어놓는다. 좋은 쪽으로 나아지는 전개는 안도감을 주지만
끊임없이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보며 상처에 대비한다. 나쁘게 생각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아니, 만약에 라는 가정 때문에 나는 훨씬 덜 힘들었어. 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다. 나는 남들보다 기대하는 버릇이 컸다. 그렇기에 결과에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으며 자책하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부턴가 사람에게도 다가올 일에도 차츰 한 발자국씩 떨어져 보게 되고 최소한의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모든 결과가 내 뜻대로 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마주했더니 한결 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문제도 누군가 떠나가는 순간까지도 조금은 쉽게 수긍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뿐이었으면 쉽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고 하루하루가 순탄치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에 버려야 할 기대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지켜낸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다짐. 타인에게 높은 기대를 하지 말 것. 확실한 이해도 바라지 말 것. 관계란 끊임없이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 같으며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음을 인정할 것. 최대의 노력을 했을지라도 언제든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걸 명심할 것. 때때로 공허함과 외로움이 마음에 가득할 때 온전히 받아들이며 감내해 볼 것. 아니란 감정으로 시작하려는 사랑은 절대적으로 피할 것. 아무리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사람 앞일지라도 빈번히 울지 말고 확실한 슬픔만 드러낼 것. 어려운 상황일수록 최악을 떠올려보고 최선과 자선을 세울 것. 소소함에 미소 짓는 나를 발견해 볼 것. 명확한 의사로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애매한 여지를 주지 않을 것.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찾아볼 것. 우울한 날이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 하나쯤은 꼭 만들 것. 모든 것에 자신만만하진 못하더라도 의연하고 꿋꿋하게 살아갈 것. 한순간에 뒤바뀐 일상 속에서 너도 나도 몰랐겠지.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실망하고 포기하게 될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얼마나 행복하게 될지. 온전해 보이고 싶은 마음. 한 번은 힘들다는 말에 예고도 없이 우리 집 앞이라며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집 앞인 줄만 알았을 남의 집 앞이었겠지만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그 사람의 물음에 너가 서 있는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야 라고 차마 이 말을 하진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게 숨길 만한 거였나? 라는 자괴감과 동시에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봤다. 단순히 내 상황이 부끄러워서 생애 첫 이사를 반지하러 온 게 내가 더 간절히 살아야만 가족이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중압감 때문이었나? 라면서 말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싶다. 어쩌면 그래서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여나 그 사람에게 내 상황이 칩으로 보이진 않을까. 나의 배경이 좋았던 감정에 제동을 걸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아닌 척 B1호인 집을 B-01로 표기하기도 했지만 누가 봐도 온전해 보이고 싶은 괜한 욕망 아니었을까. 당연히 1층에 살고 있을 거라 절석같이 믿었을 사람이었기에 조금 더 나은 나로 보이고 싶었던 욕심과 같은 것 말이다. 글을 보내고 돌아서면서 오히려 이런 내 모습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다시는 한순간에 온전해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나 자신을 부끄럽게 지부하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고작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를 미워하진 말자고. 혼자서도 울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애월이야. 한 달 전 이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까지만 해도 차오르는 우울감을 홀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 기분이 심해 저 깊숙이 자리 잡은 것 같지만 막상 내 눈에 바다가 담기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무작정 온 거야. 잘 웃는 편이지만 나는 분명 우울감을 지닌 사람이야. 그래서 가끔 조심스럽기는 해. 세상은 여전히 우울에 대해 편견을 가진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야 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의 우울을 감추고 참아내기 바빴으니까. 근데 나는 이런 우울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는 우울의 감정선을 알기에 글을 써야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덕분에 사랑하는 내 사람들에게 좀 더 세심하게 대하려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우울해하지 않아도 될 일에 우울해하는 사람을 보며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나의 우울을 잊게 해주는 사람을 보며 그걸 사랑이라 느끼기도 했으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할 건 자신의 우울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걸 무기 삼아 상처 주고 자신의 우울을 전염시키는 사람. 굳이 괜찮았던 것까지 끝내 안 좋게 단정 짓는 사람 말이야. 네 우울은 네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건 자책할 일도 잘못도 아니야. 우울을 아니까 네가 행복도 아는 거야. 나는 나에게 맡긴다. 주변의 타인에게 물음을 건네는 것으로 자주 고민의 해답을 얻으려는 후배가 있었다. 그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했는데 가끔은 저런 것까지 짚을 만큼
많은 것을 물었다. 그 후 회식 자리에서 다시 만나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 상당히 피곤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로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의견으로 봉합하기에 급급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물음을 건네며 해답을 얻는 길이 당장은 속 편할 방안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됐다 라고 정신 승리를 할지언정 결과적으로 내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걸 이후에 같은 실수와 고민을 되풀이하며 깨달았다. 혼자 생각만 하다가 더 막막해지고 잡념에 빠져들게 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스러운 결과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홀로 문제를 느끼고 해결을 위해 움직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응어리를 해소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어떤 문제의 해결책도 100% 만족스러울 수 없고 100% 완벽할 수 없다. 당장은 의구심이 들지라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결국 나에게 선한 채찍질이 된다. 나의 가장 큰 적도 나이지만 내가 가장 믿어야 할 사람도 나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변하지 않으려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라는 다짐은 시작이 내게 주었던 설렘과 열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다. 처음만큼 마음 쏟는 일을 과정에서도 지속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 무리한 계획부터 세우고 있다면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3년의 시간이라는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미친 듯이 달려온 친구가 있어. 근데 그런 친구가 어제는 내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 자꾸 불안하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힘들대. 이대로 괜찮은 건가 싶고 지금껏 앞만 보면서 무작정 달려왔지만 벌써 올해는 다 지나갔고 곧 다가올 내년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말이야. 나는 있잖아.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할 만큼 무리한 목표와 계획이라면 차라리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목표 지향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때로는 실천하지 못해서 오는 상실감이 사람을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법이니까 굳이 많은 것을 꿈꾸지 않았으면 해. 이미 네가 해온 것들도 충분히 대단하고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들이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조금은 쉬어가도 괜찮다고. 조금 늦고 더디다고 해서 부족하기만 한 게 아닌 것처럼 먼저 이룬다고 빠르다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닌 거야.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네가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피할 수 없다면 취업 준비는 안 하냐는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원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핑계로 간간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활을 이뤄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점심시간까지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글쓰기 수업이 있는 날이면 곧장 작업실로 향해 수업 준비를 했다. 벗어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라는 말을 속으로 자주 내내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취업 준비는 안 하냐는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원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핑계로 간간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활을 이어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점심시간까지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글쓰기 수업이 있는 날이면 곧장 작업실로 향해 수업 준비를 했다. 벗어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라는 말을 속으로 자주 되뇌었지만 갇혀있던 일상을 벗어날 용기 또한 역시나 쉽게 생기지 않았다.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 성격이라 한가로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 장소에 오래 있는 일만 계속하다 보니 쉬는 시간에는 꼭 일하는 곳 근처를 산책했다. 마무리 짓지 못한 글을 떠올려 보거나 이런저런 고민과 잡념에 빠져 한참을 걸었다. 답답한 마음 때문도 있었지만 사실 산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큰 대로변 근처에 뜬금없이 놓인 철길 건널목 때문이었다.